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 산업과 이슈를 가장 빠르게 반영할 4종목 쫙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원픽 종목 선별해보는 신설된 코너. 오늘의 투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DB금융투자 김병수 PB,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난주 우리 또 김병수 PB님의 원픽 종목 SL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2차 전지 주도에 이제 공백이 생긴 시장에서 자동차와 부품주가 함께 올라와주면서 SL도 언급하신 이후로 4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원픽 종목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일단 오늘 주목하고 계신 4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수급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LG전자, 그리고 기아, 그리고 동진세미캠, 그리고 하나솔루션 요 4종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LG전자가 지금까지는 소비자 가전업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B2B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부품 매출액이 그 사업부 4개 중에 2대 사업부까지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으면서 단순히 가전업체에서 이제 B2B 업체로 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어서 좀 소개해드려 갖고 왔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2022년 매출액이 나오게 됐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서 탑3다라고 나왔습니다. 매출이 86조 원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어 3위,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현대차와 기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와 함께 이슈가 조금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초에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기사와 함께 한 증권사에서 올 영업이익이 좀 44%가량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는데, 어제 실적 발표에서 한 8.7%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전방업체들이 반도체를 감산하더라도 이 수율, 반도체에 대한 불량률을 관리를 위해서는 소재업체를 조금 더 살 수도 있다. 매출이 그래서 많이 꺾이지 않고 실적이 견고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소재업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진세미캠도 그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IRA 관련돼서 미국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셀 사업부죠. 태양광에서 모듈 사업부 같은 경우 태양광 사업부 중에서 미국의 주택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모두 1위를 하게 되었는데 4년 연속, 5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내년에는 미국 본토에서 솔라 허브라고 하는 밸류체인까지 만들어 놓은 공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솔루션의 매출 증대를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 4종목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수급에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수 PB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4종목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지훈 대표님 차례입니다. 대표님은 지금 원픽 종목 계속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선별해 오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 오늘도 좀 원픽 종목 기대가 되는 가운데 4종목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삼성전자인데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썩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작년 1월 달 이후로 가장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율 어제 종가 기준으로 51.97%에 다시 도달을 했고요. 외국인이 지금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순매수한 금액이 한 8조 1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의 매수가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국제연구기관 KDI에서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컴퓨터하고 모바일기,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빠르면 2분기에서 3분기에는 반도체 경기 저점에 근접해서 수요가 회복될 거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잠정 실적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감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실적 부진이 2분기까지는 진행되고 3분기에는 좀 회복이 될 거다. 그러려면 의미 있는 감산 외에도 고객사의 재고가 빠르게 회복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는 취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파악한 거로는 서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6주에서 8주 정도 재고가 나오고요. 모바일 역시도 한 6주에서 8주. 그러니까 정상 재고 범위는 2주에서 4주인데 그걸 지금 훨씬 초과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재고가 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작년에 같은 동기간 1분기 때 영업 손실 255 기록한 거에 비하면 올해 이제 190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카지노 관련된 업체는 크게 두 가지인데 홀드하고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홀드를 하고 드로백입니다. 네. 홀드를 하고 드로백 둘 다 높을수록 좋은 건데요. 드로백은 말 그대로 칩을 구매하는 총액입니다. 드로백 같은 경우가 지금 1조 한 2천억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4개 다 합산입니다. 뭐 제주, 부산 다 합산인데 서울 다 합산인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25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 쪽 본업인 카지노 쪽 매출도 잘 나왔고 복합 리조트 쪽에서도 매출이 913억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역시나 일본 무비자 관광 그 재개에 따라 매출 회복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마진이 더 좋은 일회성 일반 고객들 매스 고객도 비중이 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를 좀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인데요. 엄청난 영업 마진을 50% 넘는 영업 마진을 자랑하는 회사인데 지금 슈링크가 이 소위 말하는 슈링크의 신제품이죠. 슈링크 유니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히 25%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240억을 기록했고요. 국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감소한 거에 비해서 해외 매출에서 여전히 좀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서 43%의 전체 성장이 나왔고요. 소모품 단에서 매출이 2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슈링크가 지금 기존에 60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규 지역으로 지금 브라질, 태국 외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호주, 대만 등에서 계속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까지 판매를 하면서 러시아, 대만, 호주에 대한 신규 국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감성 코퍼레이션인데요. 그 스노우피크란 브랜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2019년도에 라이센싱 체결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제 딱 끝난 그 발표 나온 거는 대만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중화권으로 좀 가시적인 그 진출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쫙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병수 PB님이 선별해 오신 네 종목 다양한 섹터군에서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원픽으로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솔루션을 조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양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가성소다라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소다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와 섬유 그리고 2차 전지 등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필수 화학 소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터리 1기가와트 시당 가성소다가 한 430톤 가량 사용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되면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고 3,0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가성소다가 132만 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솔루션이 연간 한 84만 톤 가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천억을 투자해서 27만 톤까지도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공장 증설도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결국에는 IRA 같습니다. 퍼스솔라라는 미국 업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태양광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관심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1분기 매출도 3조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영업이익 또한 2,700억 가량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한 80% 이상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 내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가 좀 안정화를 되고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용과 상업용에서도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나아가서 3분기 실적도 견조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솔루션을 만약에 살펴보신다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한 3천억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2026년에는 2조 원 가량까지도 나올 수 있다. 거의 6배 이상, 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고, 마찬가지로 동종업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퍼스솔라와의 시가총액 차이가 조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퍼스솔라가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격차가 조금 많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결정형 셀 모듈 방막이 이제 결정형 셀과 모듈이 방막형 대비해서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고, 퍼스솔라의 시가총액이 주는 것보다는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느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할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이런 실적 전망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5만 원 아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44,900원에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4만 원 선까지 좀 여유 있게 넓혀 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은 앞으로 1분기까지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 모듈 판매 실적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미국 IRA 법안 관련해서도 신재생 에너지 부분, 태양광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라고 살펴보시면서 한 4만 원 선까지 좀 여유 있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4만 원 선 안에서는 좀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자. 하나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 어제는 네이버, 그제는 LG이노텍, 약간 좀 큼지막한 종목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대형주에서 원픽 종목 제시해 주실 겁니까? 오늘 가져온 회사 중에 좀 제일 작은 시가총액인데요. 네.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이 작은 회사 하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 2,600억대입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스노우피크 브랜드 관련돼서 이게 아까 모두의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최대 실적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이 스노우피크 2019년에 라이센싱 계약 맺은 이후로 의류사업 매출 초창기에 55억부터 작년에 이 971억까지 약 20배 넘게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수를 계속 꾸준히 늘리면서 2020년에 42개에서 84개, 131개, 올해는 150개 한 이상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프라인 매장 가서 꾸준히 계속 이 스노우피크 이 브랜드가 잘 팔리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이 스포츠 관련돼서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이 2021년 4억 명에서 2025년까지 3조 위안, 하나로 치면 한 570조 넘게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 첫 수출했는데 대만 수출한 것 자체가 올해가 아마 글로벌 시장 진출의 원년이라고 보면서 대만하고 홍콩, 그다음에 이제 중국까지 중화권 진출의 발판을 좀 마련할 계획이라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좀 본격적으로 중화권 시장에 진입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해외 매출 성장세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대만에 진출한 중화권 마케팅 외에도 면세점 쪽에서 판매가 좀 확대되면서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이 캠핑 산업 규모가 2022년에 한 1,134억 7천만 위안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2% 정도 성장하고 내년까지도 2025년까지 한 46조 6천억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네. 굉장히 성장률이 가파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M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스노우피크도 있고 FNF의 MLB도 있는데, 그런 브랜드력이 강한 회사는 굉장히 좀 의류 회사 중에는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어도. 그래서 이 회사 올해 매출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75%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PER 기준은 어제 한 7%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류 회사들 약간 평균 정도 수준밖에 PER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어제 급등한 가격에서 분명히 또 조정이 올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시총이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주가 추이 좀 기대해 봄직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김병수 PB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화솔루션 잘 나온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좀 추세는 꺾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최근 들어서 사주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3분기 뭐 실적 장밋빛 전망은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된 거는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5만 원 넘어갔을 때부터 좀 뭐 물론 선반영 이야기가 있었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루 정도 매도 나온 날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거의 4월 말부터는 지금 10영업일 연속으로 순매수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기관은 순매도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온 와중에 기관 외국인 쪽 이런 물량이 좀 쌓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큐셀에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분기 호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쪽 또는 태양광 쪽에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다면은 하나솔루션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래도 여전히 좀 매수 해봄직하다. 4만 원 선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FNF를 첫 공략주를 제시해 주셨던 우리 김지훈 대표님, FNF와 감성코퍼레이션 비교해 봤을 때는 어때요? 두 종목? 다 잘 갈 것 같아요. FNF의 초창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감성코퍼레이션. 네. FNF는 이미 중국에서 이미 해외에서 엄청나게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자리를 잡은 회사고 이 회사가 더 폭풍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리 잡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시가총액 2천억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달 전 3월 달만 해도 외국인 지분율이 뭐 굉장히 적었습니다. 보시면 지분율 보시면 2배 넘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 지분율이 네. 이 회사도 꾸준히 외국인이 좀 기간은 샀다 팔았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순매수하면서 지분율이 9.4%까지 올라왔거든요. 네네. 불과 3월달 지분율 보시면 4%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강한 브랜드력을 가진 회사 FNF, 더네이처홀딩스 이런 감성코퍼레이션은 그래도 의류주 중에서는 좀 차별화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에 또 의류에 관심이 가는 모멘텀이 있는 두 종목 FNF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과 오늘 김병숙 PB님의 관심주 하나솔루션 두 종목의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병수 PB,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